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겸 겸임 교수 그리고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또 이어서 질의응답까지 저희가 전 시간에 좀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일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보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북미 대화뿐만이 아니라 예. 남북 대화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비핵화에 관련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2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끊겨진 것처럼 보여지는 북미회담뿐만이 아니라 그런 회담 자체들이 전부 다 이어져서 가는 동력이 좀 유지돼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또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빅딜을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그 얘기가 좀 없다. 근데 사실은 지금 겉으로는 없습니다만은 물밑 대화도 하고 있고요. 와크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그렇습니까? 미국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그 나오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북한을 압박한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 빅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할 수밖에 그것이 없다. 적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확대 정상회담이 종료가 되면 또 내용이 좀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일단 질의응답은 이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네, 우선 모두 발언 이야기를 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주민들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이 이야기는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어떤 배려, 북미 관계는 여전히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배려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승채 교수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는 유지돼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고 예. 그리고 제3차 정상회담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될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시점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는가 시점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 한반도의 흐름, 이 모멘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에 4.27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달 만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최초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주 놀라운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 오다가 올해 2월에 하노이에서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사실 지난 40여일 동안 걱정도 많이 됐죠. 북한이 만약에 여기서 반발하고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미국도 북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북미 회담을 접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지난 40여일 동안 북한의 반응을 보면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상당히 북한이 미국에 대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근 북미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 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앞으로의 북미 관계 해결 이런 접점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성과는 이제 앞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걸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북미 회담이 남북 회담이라든가 또 북미 회담이 앞으로 예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추상적인 선에서는 분명히 어떤 임팩트 있는 이야기는 나와야지 우리가 성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진 교수님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예.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예.
이제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결국 대화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예. 미국이나 김정은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금 대북 문제 빅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또 하나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삼자가 대화에 대해서 이 가능성 또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제일 많이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우리와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지금 서둘러서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단지 대화를 하려면 서로 어느 정도 좀 내놓을 거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이 얘기하면 좀 안 되니까 좀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예, 근데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북한이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데 잘 살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과의 협상, 그러니까 경제협력을 확대하거나 이런 과정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미국이 직접 투자만 한다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그런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데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할 것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미국도 해주십시오. 또는 북한도 이렇게 해서요. 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이 해줘야 될 거. 북한이 해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이번 회담에서 확인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북한의 입장은 잘 못 들었으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들으면서 미국의 입장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인하는 측면. 예. 그렇게 되면은 대화의 끈을 또 대화의 덩어리를 어떤 걸 내놓을 수 있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얘기만 하고 있고요. 네. 완전한 CBI라든가 ID라든가 FFVD라든가 그런 얘기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데 사실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고 밑으로는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는 것들을 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마 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시를 하지 않겠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남북한이 만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는 하노이에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것 이외에 이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된다라고 그때 가서 중재나 회담의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걸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인하는 사실 차원이다. 네, 예. 확인하는 차원이다. 그런데 사실 이번 이제 회담에서 빅딜에 대한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예.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북한의 그 스몰 딜과의 중재안을 이제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빅딜을 미국이 이제 요구하는 게 과거에 예.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전, 작년 6월 이전에 미국이 빅딜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5월달 같은 경우 작년 5월에는 싱가포르 회담이 깨질 뻔도 했었지 않습니까? 5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그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랬죠.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의 흐름이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 단계적인 어떤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진 건데 이번 예. 하노이 회담 그 마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빅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완벽한 그 FFVD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트럼프 임기까지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빅딜은 말은 용어는 빅딜이라고 하는데 마치 빅딜이라 쓰고 과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빅딜을 요구하면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해야지
합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응 조치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또 고민해야 될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재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또 평화 체제로의 전환,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예. 이번 하노이 회담 이전에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도 알려졌던 제재 외의 문제를 미국이 시원하게 이번에 과연 제기해 줄 수 있느냐.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물론 무역대표부나 대사급 수교까지 가면 더 좋지만 우선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제재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예. 북한이 신뢰를 가지고 비핵화 과정을 밟아나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김 교수님 잘 지적했듯이 상호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제재에 대해서 지속한다, 유지한다 이런 것들만 지금 알려지기 때문에 예. 해법이 어려워 보이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지난 40여일 하노이 회담 이후 40여일 동안 고비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3월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고 최고 지도부의 행동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죠. 최고 지도부라는 건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폭탄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20여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지나서였나요?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갑자기 베이징을 가요. 네. 물론 유럽 순방 이후에 베이징을 들렸다고는 하지만 예. 근데 스티븐 비건이 베이징을 갈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직후에 스티븐 비건 밑에 있는 부대표 마크 램버트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들려서 미국의 입장을 다 설명했거든요. 그 왜 갔을까 하는데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북한의 리수용 그 부위원장이 또 마침 베이징에 체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서로의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최선희 부상의 그런 강력한 기자회견 발언 이후에 분명히 북미 간에는 어떤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의 돌발 행동을 누그러뜨렸다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상응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북한과 서로 소통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느냐도 확인하는 차원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비핵화라는 것은 곧 명확한 것이죠. 누구나 얘기하지만 핵물질과 핵무기와 핵시설을 완벽하게 없애는 게 예. 비핵화이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과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그 최종 단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비핵화의 사례를 본다면 실제로 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비핵화, 즉 핵사찰을 한 사례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고는 없거든요. 리비아는 핵물질을 없애는 정도였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소련의 과거의 무기를 돌려주는 상황이었고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0년대에 스스로 핵무기를 6개를 만들었다가 90년대에 그것을 스스로 없앤 그런 사례거든요. 네. 그러나 스스로 없앤 거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들어가서 2년간 핵사찰을 해서 완료시킨 겁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을 완료한 이유는 뭐냐면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이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완료한 게 아니고요. 예.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라늄을 몇 톤을 그 광산을 캐서 몇 그램의 우라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분열을 시켜서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정확한 대조표로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제로를 만든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을 종료한 이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이유도 없는 나라이고 사용할 이유도 없는 나라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핵과학자들의 얘기는 비핵화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신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최종의 모습은 예. 그거는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신뢰관계를 쌓는 그런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를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시나요? 예,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진 교수님이.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스몰 딜을 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은 그렇죠. 빅 딜을 하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왜 북한이 스몰 딜을 요구할까? 왜 미국은 꼭 계속 빅딜을 얘기할까? 그거 가장 그분도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해 밑에 있는 건요. 예.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정도 다 내놓으면 잘못하면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스몰 딜로 계속 가다 보면 1994년에 1차 핵위기가 있었던 94년에 제네바 합의 수준에서 또 가다가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몰 딜과 빅 딜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양쪽에 대해서. 예. 예. 미국도 북한을 못 믿겠다는 거고 북한도 미국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시키는 길이거든요. 예. 근데 네. 그 신뢰 회복하는 길을 우리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동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의 입장을 조금 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평가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아까 우리 모두 회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는 비핵화까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한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섭섭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북미 회담이 끝난 다음에 남북 간에 만나게 되면 아니 미국 가서는 한미 공조를 그렇게 얘기하던데 비핵화에 대해서 나는 비핵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핵물질과 핵시설과 핵무기와 운반 수단 다 없애는 거고 예. 거기에 더 붙여서 그동안에 했던 거 신고하고 거기를 검증하고 사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말하는 건데 나는 이거 미국이 얘기하는 건 나 이거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손을 다 드는 건데 나 손 다 들 때는 그 미국은 뭐 해주는데 나한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어서 만약에 신뢰만 있다면 다 난 내놓을 수 있다라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네. 오해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적어도 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나름대로 중립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워딩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의 신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빅딜과 스몰딜을 얘기를 하고 있는 양측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좀 갑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에서는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2017년 9월 달까지 6차례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11차례 일단 네, 잠시 뭐 교수님 말씀 중에 일단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뭐 확대 정상회담이 좀 종료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은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거 보니 이 회담이 좀 끝난 것 같죠. 네, 지금 그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2시가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무 오찬은 종료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환송하기 위해서 현관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내외의 모습이 보이고 예, 있고요. 멜라니아 여사와 또 김정수 여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봤을 때는 다소 밝은 표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가 곧 차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저희에게 전해지기로는 네,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까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김 교수님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앞서 모두 발언에서 한미 양국 관계에 대해서 한미 공조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 예.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한미 양국 관계는 최고다, 뭐 좋은 네. 관계 오래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미 공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에 대한 건 좀 의식한 그런 그렇죠. 발언인 것 같거든요. 그거 이제 불식시킨 거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얘기를 좀 과장스럽게 많이 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저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한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좀 있고 예, 네. 또 좀 남들이 볼 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봉합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데 나름대로 최소한의 입장에서는 다 표현이 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의 언론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오찬을 포함한 학대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예.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방증이 지금 이제 뭐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도 밝은 것 같고요. 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 역시 상당히 밝습니다. 네. 그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 린치피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린치피라는 용어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한미 공조를 우리가 이 한미 공조에 대해서 우려할 게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대통령께서도 모두 발언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반도의 평화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북한은 오히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가 아니라 예. 미국과 동맹인 행위자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공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네. 결코 풀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그런 회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막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네. 남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자막에 지금 올라와 있었어요. 네. 예. 아마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네. 언급을 3차 북미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예.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데 남북미 정상회담의 그렇죠. 언급은 예, 없었던 예, 예. 것 같은데 네네. 3자의 정상회담 얘기가 지금 나온 걸로 자막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 예. 저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흥미로운 네.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 아마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지금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월 달에 일왕의 즉위식이 있고 6월에는 또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예. 있고 아마 두 번의 일본 방문이 있을 때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방문을 초청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방한 가능성을 이제 분명히 네. 있고요. 있었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은 판문점에서의 3자 회담까지도 지금 얘기가 네. 되고 있는데 예. 아마 그 얘기까지 논의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은 남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비핵화를 해나가느냐, 결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이 상황 얘기가 이제 맞다면은 네. 사실은 그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예. 네. 2차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종전 선언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회담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남북미 3자가 회담을 하는 그런 예. 기대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기대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기 전에 많은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가지 않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자막이 진짜 그렇게 얘기가 오갔다면은 나름대로 그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지금 마련을 하겠다, 그렇죠.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남북미 3자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어느 정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지를 열어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가 또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정상회담 급하지 않다. 그렇죠. 오래 걸릴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게 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면 뭐 추가 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네. 좀 이야기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그 자막의 얘기가 네. 워딩이 맞다면은 그런 걸 저희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여지가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럼 이쯤에서 약간 북한도 사실 이번 회담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북한의 입장 어떻게 좀 북한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지 좀 이런 글쎄요, 부분도 예상해 북한이 볼 수 사실은 있을까요? 그 노동당 대회가 전원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불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네, 줘야 굉장히 된다. 이게 강경하게 말을 했죠. 강경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예.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렇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 입장이 단호하니까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분이서. 예.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북한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저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지? 라고 궁금해했고 만약에 지금 남북미 3자 회담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에 달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체면 차릴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그 카드를 제시해 준 게 아니냐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회담에 앞서서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회담에 앞서서 사실 이 회담이 종료가 됐을 때 뭐 합의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갔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합의문은 나오지가 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 회담은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회담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북미 회담처럼 어떤 새로운 양자 간의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난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예.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양국이 한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거의 원포인트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에 대한 어떤 동의를 서로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혹시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아마 공격이죠. 모두 예. 발언으로 그건 대체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북한에게 줘야 될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북한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방식을 좀 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정상회담이 지금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게 될 거다라는 그 예. 말씀하셨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트럼프 예, 대통령. 그렇죠.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실무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상호 요구 하노이 회담에서 던져진 테이블 위에 올려진 과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량 살상 무기까지 문제를 얘기를 했고 인권 문제도 얘기했고 또 최근에는 재래식 무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온갖 카드를 테이블에 지금 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카드에 대한 간극을 좁히려면 분명히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과 6월에 아시아를 즉 일본을 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그 간극을 좁히는 것들이 조금 속도를 낸다면 5월, 6월 중에는 또 다른 어떤 모양의 그 정상회담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도 어떻게 네. 뭐 같은 자, 생각이신가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데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추가 예. 정상회담 급하지 않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차 정상회담, 작년 6월 12일에 있었던 1차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 내에서는 그 좀 손해본 회담 아니냐. 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번에 2월 말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래도 기본은 했다. 조금 건졌다. 이런 평가들이 미국 내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알았고 북한의 입장과 우리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합의 안 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성과가 있다라고 미국 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다면 이제 3차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그 양쪽이 다 주고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차 회담에서는 진짜 분명하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누구로부터도 비난도 안 받고 본인들의 업적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3차 회담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남북미 3자 회담, 3자 정상회담 같은 것들도 열리게 된다면 예. 적어도 이럴 경우는 빅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약간은 후퇴하지 않을까. 3월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고 최고 지도부의 행동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죠. 최고 지도부라는 건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폭탄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20여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지나서였나요?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갑자기 베이징을 가요. 네. 물론 유럽 순방 이후에 베이징을 들렸다고는 하지만 예. 근데 스티븐 비건이 베이징을 갈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직후에 스티븐 비건 밑에 있는 부대표 마크 램버트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들려서 미국의 입장을 다 설명했거든요. 그 왜 갔을까 하는데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북한의 리수용 그 부위원장이 또 마침 베이징에 체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서로의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최선희 부상의 그런 강력한 기자회견 발언 이후에 분명히 북미 간에는 어떤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의 돌발 행동을 누그러뜨렸다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상응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북한과 서로 소통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느냐도 확인하는 차원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비핵화라는 것은 곧 명확한 것이죠. 누구나 얘기하지만 핵물질과 핵무기와 핵시설을 완벽하게 없애는 게 예. 비핵화이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과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그 최종 단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비핵화의 사례를 본다면 실제로 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비핵화, 즉 핵사찰을 한 사례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고는 없거든요. 리비아는 핵물질을 없애는 정도였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소련의 과거의 무기를 돌려주는 상황이었고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0년대에 스스로 핵무기를 6개를 만들었다가 90년대에 그것을 스스로 없앤 그런 사례거든요. 네. 그러나 스스로 없앤 거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들어가서 2년간 핵사찰을 해서 완료시킨 겁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을 완료한 이유는 뭐냐면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이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완료한 게 아니고요. 예.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라늄을 몇 톤을 그 광산을 캐서 몇 그램의 우라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분열을 시켜서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정확한 대조표로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제로를 만든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을 종료한 이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이유도 없는 나라이고 사용할 이유도 없는 나라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핵과학자들의 얘기는 비핵화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신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최종의 모습은 예. 그거는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신뢰관계를 쌓는 그런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를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시나요? 예,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진 교수님이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스몰 딜을 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은 그렇죠. 빅 딜을 하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왜 북한이 스몰 딜을 요구할까? 왜 미국은 꼭 계속 빅딜을 얘기할까? 그거 가장 그분도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해 밑에 있는 건요. 예.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정도 다 내놓으면 잘못하면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냐.
않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스몰 딜로 계속 가다 보면 1994년에 1차 핵위기가 있었던 94년에 제네바 합의 수준에서 또 가다가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몰 딜과 빅 딜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양쪽에 대해서. 예. 예. 미국도 북한을 못 믿겠다는 거고 북한도 미국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시키는 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신뢰 회복하는 길을 우리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동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의 입장을 조금 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평가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아까 우리 모두 회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는 비핵화까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한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섭섭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북미 회담이 끝난 다음에 남북 간에 만나게 되면 아니 미국 가서는 한미 공조를 그렇게 얘기하던데 비핵화에 대해서 나는 비핵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핵물질과 핵시설과 핵무기와 운반수단 다 없애는 거고 예. 거기에 더 붙여서 그동안에 했던 거 신고하고 거기를 검증하고 사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말하는 건데 나는 이거 미국이 얘기하는 건 나 이거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손을 다 드는 건데 나 손 다 들 때는 그 미국은 뭐 해주는데 나한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어서 만약에 신뢰만 있다면 다 난 내놓을 수 있다라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네. 오해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적어도 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나름대로 중립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워딩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의 신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빅딜과 스몰딜을 얘기를 하고 있는 양측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좀 갑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에서는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2017년 9월 달까지 6차례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11차례 네, 잠시 뭐 교수님 말씀 중에 일단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뭐 확대 정상회담이 좀 종료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은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거 보니 이 회담이 좀 끝난 것 같죠. 네, 지금 그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2시가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무 오차는 종료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환송하기 위해서 현관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내외의 모습이 보이고 예, 있고요. 멜라니아 여사와 또 김정수 여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봤을 때는 다소 밝은 표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곧 차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저희에게 전해지기로는 네,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까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김 교수님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앞서 모두 발언에서 한미 양국 관계에 대해서 한미 공조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 예.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한미 양국 관계는 최고다, 뭐 좋은 네. 관계 오래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미 공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에 대한 건 좀 의식한 그런 그렇죠. 발언인 것 같거든요. 그거 이제 불식시킨 거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얘기를 좀 과장스럽게 많이 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저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한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좀 있고 예, 그렇죠. 또 좀 남들이 볼 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봉합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데 나름대로 최소한의 입장에서는 다 표현이 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의 언론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오찬을 포함한 학대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예.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방증이 지금 이제 뭐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도 밝은 것 같고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 역시 상당히 밝습니다. 네. 그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 린치피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린치피라는 용어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한미 공조를 우리가 이 한미 공조에 대해서 우려할 게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대통령께서도 모두 발언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반도의 평화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북한은 오히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가 아니라 예. 미국과 동맹인 행위자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공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네. 결코 풀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그런 회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막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네. 남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자막에 지금 올라와 있었어요. 네. 예. 아마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네. 언급을 3차 북미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예.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데 남북미 정상회담의 그렇죠. 언급은 예, 예, 없었던 예. 것 같은데 네네. 3자의 정상회담 얘기가 지금 나온 걸로 자막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 예. 저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흥미로운 네.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 아마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지금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월 달에 일왕의 즉위식이 있고 6월에는 또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예. 있고 아마 두 번의 일본 방문이 있을 때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방문을 초청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방한 가능성을 이제 분명히 그때 있고요. 있었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은 판문점에서의 3자 회담까지도 지금 얘기가 네. 되고 있는데 예. 아마 그 얘기까지 논의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은 남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비핵화를 해나가느냐, 결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이 상황 얘기가 이제 맞다면은 네. 사실은 그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예. 네. 2차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종전 선언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회담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남북미 3자가 회담을 하는 그런 예. 기대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기대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기 전에 많은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가지 않았는데요. 예.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자막이 진짜 그렇게 얘기가 오갔다면은 나름대로 그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지금 마련을 하겠다, 그렇죠.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남북미 3자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어느 정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지를 열어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가 또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정상회담 급하지 않다. 그렇죠. 오래 걸릴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게 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면 뭐 추가 이 확대 정상회담에서 네. 좀 이야기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그 자막의 얘기가 네. 워딩이 맞다면은 그런 걸 저희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여지가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럼 이쯤에서 약간 북한도 사실 이번 회담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북한의 입장 어떻게 좀 북한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지 좀 이런 글쎄요, 부분도 예상해 북한이 볼 수 사실은 있을까요? 그 노동당 대회가 전원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네, 줘야 굉장히 된다. 이게 강경하게 말을 했죠. 강경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예.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렇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 입장이 단호하니까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분이서. 예.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북한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저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지? 라고 궁금해했고 만약에 지금 남북미 3자 회담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에 달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체면 차릴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그 카드를 제시해 준 게 아니냐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회담에 앞서서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회담에 앞서서 사실 이 회담이 종료가 됐을 때 뭐 합의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갔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합의문은 나오지가 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 회담은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회담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북미 회담처럼 어떤 새로운 양자 간의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난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예.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양국이 한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거의 원포인트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에 대한 어떤 동의를 서로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혹시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아마 모두 예. 발언으로 그건 대체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북한에게 줘야 될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북한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방식을 좀 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정상회담이 지금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게 될 거다라는 그 예. 말씀하셨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트럼프 예, 대통령은 그렇죠.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실무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상호 요구 하노이 회담에서 던져진 테이블 위에 올려진 과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량 살상 무기까지 문제를 얘기를 했고 인권 문제도 얘기했고 또 최근에는 재래식 무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온갖 카드를 테이블에 지금 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카드에 대한 간극을 좁히려면 분명히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과 6월에 아시아를 즉 일본을 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그 간극을 좁히는 것들이 조금 성과, 속도를 낸다면 5월, 6월 중에는 또 다른 어떤 모양의 그 정상회담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도 어떻게 네. 뭐 같은 자, 생각이신가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데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추가 예. 정상회담 급하지 않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차 정상회담, 작년 6월 12일에 있었던 1차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 내에서는 그 좀 손해본 회담 아니냐. 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번에 2월 말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래도 기본은 했다. 조금 건졌다. 이런 평가들이 미국 내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알았고 북한의 입장과 우리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합의 안 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성과가 있다라고 미국 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다면 이제 3차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그 양쪽이 다 주고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차 회담에서는 진짜 분명하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누구로부터도 비난도 안 받고 본인들의 업적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3차 회담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남북미 3자 회담, 3자 정상회담 같은 것들도 열리게 된다면 예. 적어도 이럴 경우는 빅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약간은 후퇴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원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CBID라고 하는 그런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유지하지 해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렇지만 약간의 여지는 있다. 둔다. 그런 얘기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뭐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일 수도 있겠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3차 정상회담에서는 나름대로 빅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간다고 하는 사실은 최소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양보가 됐던 아니면 그것이 변경이 됐던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승채 통일외교안보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